네, 첫 번째 사건 납치범 추격전인데요. 화요일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한연구소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도진기 변호사, 그리고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낮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극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용의자가 그 여성의 어머니의 내연남이었습니다.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네. 그러니까 이 20대 여성의 일터에서 납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이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승용차를 태우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어제 검거됐는데요. 범행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바로 그제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매장 앞에서 이 여성,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승용차에 태워서 청주 방면으로 도주를 했는데요. 이 바로 납치했던 장소가 이 20대 여성이 일하던 매장 앞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일하는 일터에서 여성을 납치해서 도주를 했던 겁니다. 이제 또 특히 도주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스마트폰도 껐다 켰다 하면서 경찰이 추적을 이제 따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 여성의 일터에서 특히 대낮에 아주 대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오후 6시 40분이니까요. 그렇게 뭐 어두운 시간대 아니고 초저녁이죠. 대전 대덕구에 있는 이제 한 매장인데 아마 거기에서 이 여성 20세입니다. 이 여성이 매장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인근에서 이제 이 사람이 렌트카를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서 지금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아르바이트하는 내연녀의 딸을 불러내서 유인한 건지 네. 아니면 주변을 서성에다가 나온 여성을 납치해서 자신의 차에 태웠는지 네. 그거는 지금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은 이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는 그대로 매장 안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범인을 체포해서 조사해 보니까 피해자 여성, 20살 먹은 여성의 휴대폰이 매장 안에 있었어요. 사실상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은 휴대폰을 화장실 가도 갖고 가거든요. 그런데 매장에 넣었다 한다면 긴급한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혹시 잠깐 일치일 때는 가능한데 매장에 넣었다고 한다면은 잠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중간에 아마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설득해서 잠깐 동행하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김복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한다면 흉기로 위협을 해서 차 안에 강제로 납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 경찰관들이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대낮에 납치가 가능했는지 오늘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남성이 피해 여성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할 때만 켜놓고 계속 남성의 휴대전화는 꺼놔서 추적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네. 이 피해 여성의 가족들한테 몇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휴대폰을 켜서 통화를 하고 바로 꺼서 또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그 휴대폰을 꺼버리면 네. 휴대폰을 끈 지역만 기지국 추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 이후로는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점을 악용을 한 것이죠. 그럼 휴대전화는 끄고 있었는데 어떻게 경찰이 추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와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도로 다니다 보면은 방범용 CCTV가 있고 또 교통관제 CCTV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알게 되면 추적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렌트카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네. 렌트카 자체에는 GPS가 달려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렌트카는 GPS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데 GPS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교통관제 시스템으로라든지 방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번호만 알게 되면은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되는 겁니다. 렌트카를 사용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던 거군요. 그런데 휴대전화까지 끈 남성이었죠. 치밀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렌트카를 빌리긴 했지만 번호판을 바꿔단 건데요.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절취했는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고요. 원래 이제 본인 렌트카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번호판이 바뀐 거를 제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차량 원래 주인도 자기가 3일 전에 세워놨는데 그게 언제 번호판이 바뀐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그 중간에 이제 어느 시간대인가는 번호판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그 시간을 저희가 이제 정확히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렌트카를 사용했음에도 중간에 다른 번호판을 달았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범행 직전에 렌트카를 먼저 빌렸죠. 네. 그리고 이제 납치한 다음에 그 차로 진행을 하니까 경찰이 그 렌트카 차 번호로 추적이 시작됐겠죠. 왓슨 네.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도 면밀하게 중간 정도 즈음에서 아마 청주 정도에서 받고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3일 전에 장기 주차에 세워놨던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가지고 네. 렌트카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렌트카에 붙어있던 차량 번호는 또 그 수고스럽게도 네. 훔친 차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은 추적을 쭉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온 거예요, 경찰이. 네. 사실은 그 렌트카 번호가 이제 운행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네. 추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을 검거해서 딱 보니까 왜 나를 검거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번호판이 바뀐 걸 모르고 운행을 한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원래 떼가기만 하는데 아예 교체를 해서 앞뒤로 붙여준 거예요. 그렇군요. 이거는 경찰의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던 겁니다. 네, 정말 계획적이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사실 이동하는 과정도 대전에서 출발해서 거의 충북 지역을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잡혔을까요? 예. 이 와스 시스템에서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헬기를 띄워서 차량 위치까지 확인했습니다. 헬기요. 예. 근데 바로 검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추적을 1시간 정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차 안에도 피해자가 타고 있는지 여부를 또 그렇죠. 확인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피해자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거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납치 20시간 만인 어제 오후 2시에 청주시 한 도로에서 검거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구대, 교통 광수대, 마수대 네. 다 동원됐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도 헬기까지 동원을 했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한 게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대전경찰청에서 충북청하고 공조 요청을 해가지고 헬기, 특공대까지 형사들 동원했고 추적을 했는데 아무튼 차를 찾아가 추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함부로 접근을 못했지만 앞을 찬 순찰차 2대가 가로막았는데 이 납치범이 순찰 들이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납치범이 흉기를 들었다 했기 때문에 20세 먹은 여성한테 위해를 가할까 봐서 급하게는 아니면은 강제력을 동원하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도망치는 납치범의 차가 순찰차를 바꿔 섰을 때 네. 흉기를 위협할 때 아마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설득을 잘했던 것 같아요. 설득을 잘해가지고 대치하다가 스스로 흉기를 내리고 네. 잡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여성도 다행히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이런 무모한 납치극을 대낮에 벌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통 이 납치범들은 소위 이제 납치한 후에 몸값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이 피해 2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이 여성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겠죠. 근데 이상한 점은 몸값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수차례 전화 통화에서 몸값을 요구하지 않은 점, 굉장히 일반적인 납치범들하고는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경찰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지 않은 걸 봐서 피해 여대생의 어머니와 갈등이 있겠구나 했던 거지요. 네. 어떤 갈등인고 했더니 내연남이었는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 예. 그런데 그러면 자신의 그 내연녀,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요. 사실은 그게 순리죠. 네. 일반적으로 순리인데 아마 이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이 여성이 아마 별다른 그 반응이 없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 사람을 떼내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어떤 형태로건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나주니까 이제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아마 딸을 네. 이제 납치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경찰에 체포됐고요. 죗값을 받게 됐습니다.